자, 일단 갑시다. 일단 테스트 풀이를 바로 하려는 거는 아니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요거 로드맵 뭐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 그냥 대충 보이니까 요거 보면서 이렇게 수업한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날짜를 내가 써놓은 거 1주차 2주차 바로 오른쪽 칸에 써놓은 거는 토1로 바뀔 때는 그 날짜 그거는 바뀌어야 돼. 내가 그거 바꾼다는 게 안 바꿔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그냥 요일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2반으로 합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 너가 이제 함수 극한부터 제대로 다시 해놔야지.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처음 아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수업을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쭉 한번 개념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유형별로 쭉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는 식으로 가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쪽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든 교재인데, 수능이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든 교재인데 킬러 문제는 내가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원래 킬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3점, 4점 문제 다 때려 넣은 거라고 보면 돼서, 그래서 문제량이 되게 많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숙제로는 뭐 홀수법만 푸세요든 짝수법만 푸세요든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가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갑시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함수의 극한은 몇 개의 종류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게 뭐 2가지로 대답해도 맞고 3가지로 대답해도 맞고 또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9가지예요 라고 해도 맞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의 쪽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수렴과 발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하나의 리미트를 풀었을 때 x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fx에 대한 극한을 찾았을 때 알파라는 하나의 상수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불러줘? 그렇지. 그럼 발산은? 아닙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싹 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너가 알고 있는 양의 무한대요. 또는 뭐 음의 무한대요. 또는 A로 향해 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좌극한과 극한이 다른 경우, 그런 것들도 싹 다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싹 다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만 발산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어느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 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크게 나는 첫 번째 설명하는 거는 3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x가 a로 갈 때, 다른 하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세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테스트에 요거 하나 있었지. 그래서 일단 a를 향해 갑니다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일단 얘는 무조건 뭘 확인하라고 해? a를 향해 갈 때의 극한은 먼저 뭐다? 이거랑, 그렇지, 이 2개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 똑같은 값으로 갔어, 알파로, 그러면 뭐라고 해줘요?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요.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갈 때에는 몇 가지로 어떤 녀석으로 설명을 하러 갈 거냐면, 이 녀석은 좀 이따 뒤로 넘어갈 거야.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쓸 용어가 아마 너가 봤던 영상에서는 없었을 수도 있다. 정형과 부정형인 문제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집니다.
그 부정형이 뭐 있냐고 하면은 그거 보면 알 거야.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알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아까 그 루트 들어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0분의 0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채워 넣자면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그냥 0분의 0꼴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생략할게요.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풀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정형은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녀석들. 그거는 좀 이따가 역시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때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환을 합니다. 중간에. 누구를 뭐로 치환하는 게 기본이냐면 x를 마이너스 t로 두거나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면 어떤 녀석으로 바뀔 예정이거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t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렇지. 양의 무한대. 그러면서 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제 아까 테스트에서 못 풀었던 문제 중에 14번 있지. 14번 지금 답 낼 건 아니야. 14번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 네. 네. 그렇지. 그래.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x는 마이너스 t가 됐으니까 얘는 t 되고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디로 넘어온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부정형 어떻게 풀래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는 뭐랑 동일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15번 문제랑 완전 동일해집니다. 그 녀석 어떻게 푸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넘어가죠. 얘는 되게 쉽다? 근데 질문이 나온다? 예를 들어 몇 번 문제? 6번 같은 거예요. 자, 봐. 일단 너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영상을 보든 그 인강을 보든 교재를 보면 특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리미트 fx의 극한이 알파로 갑니다. 리미트 gx의 극한이 베타로 갑니다. 그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의 극한은 뭐라고 배웠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지. 알파 풀마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는 유지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 그렇지. 그 다음에 나누는 경우에도 뭐라고 해요? 네,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베타는 0이 아니다. gx도 0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잘하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강조하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실제 너네가 수능용이 아니라 학교 내신용을 공부를 하잖아. 물론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보다 내신 문제가 더 세부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 수능은 약간 큰 틀을 물어보면서 활용을 많이 하러 가고 내신은 약간 세부적인 것들에서 정확하게 국제고의 특징이 유독 좀 심하다. 그게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좀 강해요. 특히 너가 1학년이던 그 작년 애들 그때가 좀 유독 심했고 올해는 좀 덜해지긴 했어. 올해는 활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기는 해. 그게 약간 국제고 특징인 것 같던데 어쨌든 요거 졸라 중요해요. 얘를 신경을 안 쓰거든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성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가져야지. 네. 그치? 그러면 일단 6번 문제로 일단 요거는 풀어볼게. 6번 문제를 어떻게 푸냐? 기억부터 가자. fx의 극한이 뭐합니다? 수렴한대요. 존재한대요. 존재네. 그 다음에 리미트 fx 나누기 gx라는 녀석도 존재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gx도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여의 거짓이에요. 예, 아마 답지에는 참이라고 나와 있을걸? 참 맞아요. 네. 왜 참이에요? dx분의 fx가 존재한다고 했으면은 그렇지. fx 위에 존재. 그러면은 당연히 gx 밑에도 존재고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 네. 0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데? 0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것까지 넘어가면 이 유형이 아닌데? 그것까지 넘어가긴 하지, 뒤에서. 근데 그 전이잖아, 아직. 이거는 그래서 존재하는 두 함수를 먼저 봐야 돼. 얘는 그냥 fx일 뿐이야. 얘는 g분의 f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봐. 어때? 존재해, 안 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얘가 만들어져? 얘 거짓일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fx는 네. 그다음에 리미트 g분의 x를 아니 g분의 f를 g분의 g로 그렇게 해서 그게 뭐야? 나눈다잖아. 그러니까 gx,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놈을 가지고 더하기다 기억 참이야. 빼기여도 참이고 곱하기여도 참이야. 나누기면은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해, 안 해?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야 요걸 이제 나눗셈으로 가져야 얘가 만들어지는데, 맞지? 뭘 쓴 거야? 얘를 쓴 건데, 요거. 이거 자체가 0이 아니라고 한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렇죠. 난 곱하기인 줄 알았네.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번외로 fx 리미트 존재, fx 분의 gx 리미트 존재. 그때 리미트 gx는 존재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존재하는 것들끼리의 고비인 게 명확하지. 그러면 이건 무조건 존재입니다. 알았죠? 이거 조심해야 됨.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뭐지? 그렇지. 니은은 존재 더하기 존재. 똑똑하구만. 존재 더하기 존재니까 존재 참이겠네요. 디귿은요? 존재? 존재? 네. 그렇죠. 존재 곱하기 존재죠. 디귿은. 그렇지. 존재합니다. 알았죠? 네. 끝.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내가 설명 안 했었네.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에 대해서 상수배. 그때는 어떻게? 그냥 캐르파로 가면 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요 녀석 알아야 된다. 알았지?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에 대한 참고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거 하나 하고 갈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 너가 말한 거 미정계수의 결정 유형에서 주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해당하는 건데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유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너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리미트 fx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0이라고 하자. 0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fx 나누기 gx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gx는 뭐다? 그렇지, 0이어야 한다. 왜? 그거는 여기서 사실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와야 되는 거긴 한데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어야 0이다. 맞아? 틀렸죠? 뭐 하나 빠뜨렸어요. 뭐 빠뜨렸게? 그치,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한다. 그거 썼잖아. 근데 이거 틀렸다니까? 뭐 하나 빠뜨렸어. 뭐 빠뜨렸게? 근데 gx 리미트 gx는 0이야. 아닐 수도 있다. 왜? 이 극한값이 0이면. 분자가 0이면 분모가 1로 가도 0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완료 지어보자. 자, 뭐냐면 fx의 극한값이 0이야. 그때 fx분의 gx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별다른 조건 없이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는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뭔가가 존재한다면 분모도 0으로 갑니다. 이거 해야 돼. 요거 때문에 역시 참거짓 문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학교 시험에서 참거짓을 물어보기 겁나게 좋은 녀석이죠.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0분의 0꼴, 저 부정 0꼴 해보자. 자,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요새는 사실 잘 안 쓰는 명칭이에요. 대부분의 인강생들도 잘 안 써. 요거 쓰는 명칭, 이 명칭 쓰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몇 명 없어, 이제. 나는 쓰는데 아직. 뭐냐면 그냥 정형과 부정형은 그냥 이름 자체가 겁나 단순함. 정해진 형태.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 뭐가? 극한의 결과가. 그래서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을 처음에 와, 나 이거 어려워 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값에 대한 계산을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잖아.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야. 근데 극한에 대한 얘기는 값의 계산도 없지는 않지만 주로 상태에 대한 계산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발산 중에 무한대라는 거는 뭐야?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으로 간다는 것도 진짜 내가 3이었을 수도 있지만 3이 아닌데 3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 0도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그 극한에 대한 계산은 상태들끼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라고 안 하잖아. 그런 녀석들처럼 상태에 대한 계산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태에 대한 계산이 좀 명칭이 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용어 더 설명하자. 무한대라는 거는 뭐야? 그렇지. 무한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값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한소가 뭐게?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0입니다. 자, 무한대와 무한소는 그놈의 크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는 이거 무한소는 좀 써놔라. 무한대라는 거는 그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라서 너가 말한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의 종류야. 이름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우리가 무한소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부호가 음수일 뿐 크기는 계속 커져가는 거고, 무한소는 그 크기가 0을 향해서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왜 무한소는 정형 부정형은 안 써도 되는데 무한소는 써두라고 했냐면 얘는 실제로 0이 아니야. 무한소형은 상수형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그렇지. 왜 다를까? 네. 그렇죠. 근데 무한소라는 거는 그러면 0과 성질이 다를까? 0 곱하기 3은 0이다.
무한소 곱하기 3은 0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무한소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한대 때문에 그래. 둘이 만나는 순간 누가 빨리 줄어들고 누가 느리게 줄어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그 얘기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형과 부정형은 뭐다? 극한의 상태가 그 결과가 정해진 형태와 정해지지 않은 형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 두 번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곱하는 함수에 대한, 그리고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함수에 대한 리미트, 극한을 계산을 해보자. 그때 우리는 뭘 해봤다? fx와 gx의 리미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fx가 예를 들어서 양의 무한대로 가고 gx도 양의 무한대로 갔는데 그놈들끼리 더했대. 그럼 극한이 뭐일 거 우리 알아. 그렇지, 양의 무한대. 이때 무한대라고만 하지 말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붙여줘야 돼. 알았죠? 그치? 그 다음에 f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양의 무한대고 g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어떤 값으로 수렴한대. 그래도 어때? 그렇지, 양의 무한대가 될 거 알고 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야. 누가? f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무한대고 g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그 둘이 더해봤어. 그럼 그 결과가 알아, 몰라? 모르지. 더해지는 양의 무한대 얘가 빨리 증가하는지 얘가 빨리 감소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게 뻔하다, 그치? 네,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만 따로 배우는 거야. 왜? 정형인 얘네들은 아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이 녀석은 무한대인지 음이 무한대인지 0인지 상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딱히 뭐 다루지 않고 부정형인 녀석들만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fx의 극한을 찾아봤더니 무한대였고 gx의 극한도 찾아봤더니 양의 무한대였어. 곱했어. 뭐가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fx의 리미트를 찾아봤는데 양의 무한대였고 fx의 리미트를 찾아봤는데 0이 아닌 어떤 알파가 나온대. 그러면 양의 무한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면 알파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해. 지금은 그거에는 신경 안 쓸게. 어쨌든 근데 어떤 녀석이 있다?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이랑 0으로 가는 놈이 만났어. 그럼 어때? 그렇지, 알지 못하죠. 맞죠? 그 크기끼리 곱하는 건데 크기 하나는 겁나게 큰 거, 하나는 겁나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걸 곱하다 보니까 상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빨리 증가하고 누가 빨리 감소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그래서 얘는 부정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분수꼴이 사실 뭐가 많지.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해볼까? 어떤 알파, g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알파라는 상수를 수렴한데 fx의 리미트를 찾아봤더니 무한대로 간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물론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는 알파와 함께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냐? 알파로 갑니다. 0이 아닌 그때 분자는 0으로 간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녀석도 있다? 그것도 포함. 무한대분의 상수도 있다. 얘는 어디로 갈 거야? 그렇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하네. 0분의 상수는요? 이거는 0이 아닌 0분의 상수꼴. 네. 그렇지, 무한대. 그렇지, 똑똑하구만. 자, 근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던가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녀석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형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루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의 풀이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루트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유리화가 답입니다. 무조건 유리화만 해주시면 돼요. 왜? 자, 부정형은 뭐가 목적이다? 극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극한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럼 부정형을 뭐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정형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정확히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다. 그러면은 뭘 만들어주는 거야? 루트 플러스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왜? 루트 마이너스 루트에 유리화에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하게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냥 딱히 설명 안 할게. 얘는 그냥 약분이 달아서. 얘는 얘랑 0분의 0을 짬뽕시킨 문제를 그냥 뺄 거야. 딱히 설명 안 하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가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풀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최고창의 개수를 딱 보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근데 결과고. 원래는 어떻게 풀게? 그 풀이도 맞아. 원래는 우리 그렇게 항상 합니다. 근데 풀이가 그게 다가 아닌데. 원래의 풀이. 서술형용, 교과서용 풀이. 그 분모에다가 어떤 무한대가 있으면 네! 거기에 약간 짝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짝돼 있는 건 뭔 소리야? 켤레. 설레는 또 뭐야? 아, 네. 자, 보세요. 뭐냐면,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있어. 그걸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똑같은 그 최고차항으로 나누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답을 알고 있는 그 문제 하나만 해볼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야 쉬운 거로 갈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으로 시작하면 답은 인 거 알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답을 알고 그냥 가지 말고 왜 그렇게 나온지를 한번 해보자. 자, 원래 풀이 방법은 뭐라고? 누구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 분모 최고차항 몇 차항? 분모.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 그렇지. 2차항이죠. 네. 아니, 1차항 어디서 나온 거야? 1이니까 쌍둥됐어요. 아, 개수랑? 아, 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야? 2차항. 즉,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세요? x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1이 되고 x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2가 되고 x분의 3이 되고 x제곱분의 1이 되거든. 거기서 뭐가 보여? 정형 중에 무한대분의 상수가 보이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극한값은 얘네 둘이 결정합니다 해서 답은 2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약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최고차항이 있으면 그놈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얘보다 느리게 증가할 거니까 그냥 없는 셈 치면 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알잖아. 앞에 놈이 훨씬 빨리 증가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안 읽는단 말이야.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최고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녀석들은 없는 셈 치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없는 셈 치다 보면 최고차항만 남네. 그럼 최고차항끼리 뭐 하겠어? x제곱 약분해주고 나면 개수 비로 답을 구하게 되지. 그게 이제 너가 알고 있는 그 풀이요. 뭐요?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지. 최고차항에 대해서 뭐 보자? 개수 비를 봅시다. 이게 다죠. 그 다음에 마지막 0분의 0꼴 하나 더 있네. 0분의 0꼴 옆으로 왼쪽으로 뺄게. 가자. 0분의 0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그 분모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6분의 6을 넣으면 그 밑에는 어떤 x는 뭐로 수렴할 때 그 뭐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그렇지. x-1. 그거 말하는 거구나. 분자는 그냥 fx로 딱 줘요. 그러면 네. 얘가 여기 이렇게 수렴을 해줘요. 그래서 0, 0 빡빡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그 남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정형
그렇지. 네.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지만 결국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죠. 근데 너 재밌다. 굉장히 단어 하나를 풀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와, 뭐지? 어쨌든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예요?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풀이 하나 더 있기는 해. 뭐? 내가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는 로피탈이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들었나 봤나? 시발점에서는 안 오는구나. 로피탈이라고 해서 미분을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후 약분 이게 답니다. 끝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너가 요거 시험지에서 막혔었던 문제 그래프 쪽 말고 7번 포함 7번 이후에서 막혔던 문제 전부 다 얘기해 봐봐. 풀이를 옆에 들었든 안 들었든. 6번은 했었어? 7번은 했었어? 네. 그죠? 7번 안 했고, 8번 안 했고, 그 다음에 10번은 했고, 네. 11번도 했고, 네. 그럼 다시 질문 바꿔볼게. 14번은 막혔었다 했고, 더 뒤로 넘어가서 15번은 해야 되지. 내가 설명해줘야 되지. 16번도 해야 되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완전 내신용에서 단순 연산형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만나면 지금 거를 짬뽕시킨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 바로 몇 번? 16번이에요. 16번 보자.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리미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뭐 봐야 되게? 그렇지. 똑똑하구만. 잘하네.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16번의 첫 번째 리미트는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뭐에 대한 질문이겠네? 부정형에 대한 질문일 거야. 근데 분모를 보니까 어디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었겠어? 그렇지. 근데 그게 극한값이 5라는 얘기는 fx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서 몇 차씩? 똑똑하구만. 근데 왜 틀렸지? 두 번째 리미트도 보자. x가 이번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모 0을 향해 가고 그래서 이 얘기 한 거지, 너 아까.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문제다? 0분의 0꼴의 부정형이면서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면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녀석이 되면서 fx에 대한 정보 뭐 얻게 되는 거야? F1은 0으로 그렇지. F1은 0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쓴 조건 뭐 안 썼어? 는 2. 이거 안 썼지. 그치? 네. 지금 방금 F는 0이다 라는 거는 뭐만 얻은 거야? fx는 x-b를 인으로 가. 그렇지. 네. 그러면은 f 그거 아닌가요? 뭐요? 다음에 미분계수? 네? 뭐, 그 다음에 뭐? 그 x는 2를 갖는 거. 개수요? 1로 가는데 개수요? 개수가 아니라, 에? 자, 다시. 자, 차분하게 가보자. 자, 아직까지 이 2라는 극한값을 안 썼어. 근데 이 극한값 2를 쓰기 위해서는 요 리미트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겠네. 자, 근데 참고로 미분 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이 녀석을 보면서 너희들은 F'의 1은 2입니다 하면 돼. 그게 보여? 요걸 보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려야 돼. 나중에는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래서 이 풀이가 바뀔 거야. 근데 지금은 미분계수를 안 배운 상황이니까 그냥 극한만을 이용을 해보자. 그럼 너는 여기서 fx의 식을 뭐로 세우면 되겠어? 최고차항에서는 5가 되면서 그렇지. x-1 인수를 가지면서 또 다른 인수는 그렇지. 모르니까 그냥 x 플러스 뭐 k 이런 식으로 잡으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다시 한번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고 x를 1로 보내면은 뭐야? 5 곱하기 1 더하기 k인데 그게 얼마다? 2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k는 마이너스 5분의 3 돼야 되겠네. 뭐야? 이 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됐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맞는데? 뭐 어쨌든 k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fx 완성했네. 아, 저 5 때문에 괜찮겠구나. 그러면은 f2 찾아주시면 답 나와요. 끝. 그럼 답은 7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고등학교 시험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지. 너무 세밀하게 막 세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 안에서만 봐도 유형을 너무 짬뽕 시켜 놓은 것들을 기본 문제다 하면서 내주고 있다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푸냐, 그냥 푸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됐나요? 냄. 자, 갑니다. 그럼 아까 14번, 15번 안 했었지? 자, 14번은 어떻게 푸시는 거겠죠? 알파 빼기 알파 형태니까 알파 빼기 알파는 또 뭐죠? 무한대로 네. 아까 치환한 것까지는 그냥 쭉 갈게. 네. 그럼 너가 말한 대로 뭐 빼기 뭐 꼴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유리화를 해줍니다. 유리화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 정도는 암산해도 되겠죠?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분자는 뭐예요? 그러면 a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미쳤나봐.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나오고 나누기 분모는 뭐예요? 루트에 at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t에 루트 밖에서 플러스 2t. 이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요거 다 같이 자 합차를 쓸게요.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하는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를 곱합니다. 합쳐줘. 그래서 분자는 이놈의 제곱 들어가야지. 그래서 at의 제곱 마이너스 2t고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 해줘야지. 4t 제곱 그들이 뭐예요? 빼야죠. 뭐 한 거야? 합차. 네. 분모가 분모가 1이고 네, 1이었죠. 네. 그래서 분모에는 1에다가 얘만 곱하는 거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제 이 녀석의 리미트를 찾아줘야 돼. 맞지? t가 어디로 간지를 보자. 양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무슨 꼴로 보여? 무한대 네 무한대 그렇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우리 어떻게 하자 배웠어?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자. 분모 몇 차야? 1차죠. 루트 속의 2차는 1차로 봐야 됩니다. 분모 최고차 몇 차? 이거 1차. 개수 얼마? 그렇지. 자, 분자 보자. 분자는 그러면 몇 차여야만 해? 분자는 그거 1차여야만 그렇지. 1차여야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조건이 나와? A는 뭐다? 그렇지. A는 4다. 똑똑하구만. 그리고 개수는 얼마예요? 그렇지. 잘하네. 다 나왔죠, 그러면? 그럼 답 뭐예요? 루트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얼마래? 14번. B? 아, A 나왔지? 맞다.
그러면 분모가 개수가 정해지는구나. 얼마야? 4야? 루트 4 플러스니까 4네. 그러면은 개수 B.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예. 나 A는 4. 예. 둘이 뭐 하래요? 나누래요? 마이너스 8. 똑똑하구만. 답은 1번.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설명 안 해도 15번 할 수 있겠죠? 네, 얘도 결국 유리화였을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분자래. 첫 번째 리미트에서는 그냥 약분해버리고 나면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해버리고 나면 x 플러스 a가 남고 x가 a를 향해 갈 때 극한은 2a. 그래서 2a는 6이니까 a는 3은 바로 나왔을 거야. 그러면 뭐 밑에 있는 계산 해보면 b 찾는 건 금방이죠. 네, 패스할게요. 끝. 그러면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 벌써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유형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자, 7번은 사실 뭔가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유형이긴 해. 그냥 7번 문제. 이거는 설명 들었지? 이건 들었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주어진 게 2f-3gx의 리미트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하면 돼?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2fx-3gx 꼴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적당하게 잘 표현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잠깐만. 그렇게 안 푸셨네? 근데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 잠깐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교수님께서 안 해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다른 풀이가 하나 나오겠다. 자, 거기 들어봐. 난 원래 그 문제인 줄 알고 넣었는데 보니까 아니네. 자,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어떻게 설명 들었어? 설마 아직 안 들었나? 얘는 fx도 7번이랑 똑같이 뭐 ax n 플러스 bx n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고 gx는 근데 fx 빼기 2g를 했을 때 여기서 x의 얼마 항은 그 다 사라지고 네. 상수만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gx가 그 a x의 어쩌고 해서 그러니까 xn 이거 말로 하니까 좀 네, 자. 자, 봐봐. 이거는 하나의 유형이요. 알았죠? 요거는 잘 기억해놔. 자, 문제에 뭐가 등장을 할 거냐면,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느 하나의 함수의 리미트가 무한대로 가는 게 하나 등장할 거야. 그 다음에, x가 똑같은 곳으로 가는 똑같은 리미트에서 또 다른 함수, 내가 지금 fg라고 잠적해서 문제에서도 fg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거는 바뀔 수 있어. 어쨌든 그게 상수로 가는 녀석이 하나 등장할 거야. 그럼 그때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냐면 새로운 정형을 하나 이용하러 갑니다. 정형을 이용하자 이걸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뭘 만드는 거에 기본 풀이냐면 무한대를 향해 가는 함수 분의 상수를 향해 가는 함수로 하면은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상수. 극한 얼마겠어요? 그렇지. 그 0으로 가는 이 녀석의 리미트를 이용을 하러 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8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fx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8로 쓰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지저분하네. 어쨌든 fx-2g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 5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이용해 주세요? 하나의 리미트. 어떤 리미트? 분모에 무한대로 가는 fx를 넣고 분자에 상수로 가는 fx-2gx를 써. 그럼 그 녀석의 극한 뭐가 될 게 뻔하거든. 0.
그러면 여기는 리미트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나눗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놈의 극한이 뭐다? 0이다. 결론. 아, 우리는 fx분의 gx의 극한이 뭐일 걸 예상 가능하다?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뭐예요? 마이너스 f 플러스 4g 분의 f 마이너스 6g. 분모 문제 뭐 해주세요? 누구로요? 극한을 알고 있는 녀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f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f분의 g 1 마이너스 6 곱하기 f분의 g. 근데 f분의 g의 극한이 뭐라고? 2분의 1. 그렇지. 그러면 답 나왔네요. 1분의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는가? 끝.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리미트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상수로 가는 게 하나 주어질 때는 그 함수가 아무리 지저분하게 주어져 있더라도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만들어서 새로운 어느 하나의 상수로 가는 리미트를 만들어줘. 걔를 이용하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번도 어떤 풀이가 가능해지냐면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fx 리미트는 무한대가 될 게 뻔하거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긴 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 이걸로 가면 되지. 그럼 분모의 극한은 무한대일까 뻔하고 분자의 극한은 10이니까 얘는 0으로 가겠지. 아, 그러면 f분의 g의 리미트는 3분의 2가 되겠구나. 얘를 이용하러 가자 하면 되는 거지. 뭐 한 건지 알겠어? 오케이, 고장났어요. 얼른 고쳐봐요. 삼차함수라서. 네.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 주어지기를 EF-3G가 상수로 간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상수로 가는 EF-3G를 무한대로 가는 F로 나눈 거야. 그렇죠. 0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안에 걸 먼저 비교하면 2-3F분의 G가 되고 그게 0이다. 그러면 얘가 2니까 얘도 2가 돼야지. 그럼 얘는 3분의 2. 그럼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은 뭐로 나누면? F로 나누면 답 나와요. 됐죠? 그럼 분모는 2고 분자는 7-2야. 그래서 답은 2분의 5하고 5번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알았죠? 이런 데서 요긴하게 쓰이니까 저 유형 잘 기억해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될 거 딱 2개 남았어. 합성함수의 극한 하나랑 극한의 대소관계. 근데 대소관계는 솔직히 이제 샌드위치 정리 설명하고 싶은 거라서 이미 알 거고. 그래서 내가 유형에도 안 넣었거든. 테스트에. 넣었나? 내가 기억이 맞다면 안 넣었을 텐데. 안 넣었어. 샌드위치 정리는 잘 하잖아. 이거 뻔하잖아. 모르나? 와우. 부등식 나오면서 얘의 극한이 어디로 가고 얘의 극한이 어디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 이건 너무 쉬워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뺐거든. 그거 아무튼 설명할 거 하나 있고 합성함수의 극한만 하시면 오늘 함수의 극한 끝.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활용이고 도형의 활용은 좀 어렵지.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참고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는 한 번씩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 때 그때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뭐 설명하는 겁니다.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리함수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배웠어.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X 점근선이죠. 그다음에 그 개수끼리 나눠. 그렇지. 자, 근데 그거는 요약식이고 원래는 어떻게 풀었어요? 자, 봐봐. 원래는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분자를 바꾸 세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를 보면은 f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도 마찬가지지. 두 번째 리미트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이상하죠? 네. 그러면 얘를 양의 무한대로 가는 s로 바꿨다고 생각할게. 그럼 분모에 있는, 분모래. f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살짝 바꾸고 시작하자. 뭐야?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이 녀석 한 번만 더 바꿔보자. 리미트 s가 무한히 커집니다.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분모가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면 분자를 그렇지. 4배. 그냥 4배. 그러면 상수항이 안 맞네? 마이너스 5. 그러면 하트 공식 이용해서 뜯어주면 얘는 뭐가 돼요? 4 플러스 그렇지. 그럼 이제 가보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네. 0. 정확하게. 0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은 1에서 0에 가까운 녀석인데 0보다 조금 큰 양수. 1에서 0. 몇을 뺀 놈이니까 얘는 1을 향해 가긴 가지만 1보다 좀 작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뭐래? 1을 향해서 가는 자극한을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얘는 근데 F 어디 갔냐 이거? F 다 어디다 팔아먹었니? 그래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디로 가니까? 0 플러스. 그렇지. 얘는 4 그렇지. 로 가겠죠. 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답니다. 그래서 F 안에 유리함수 꼴이 들어가 있으면 유리함수의 점근선 찾듯이 식 변형을 하면은 절대로 실수 안 해요. 알았죠? 네.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약간 이런 짬뽕된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합성함수래. 요 테스트로 치면은 하나 남았고 개념 설명으로 치면은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 설명보다는 이제 유형 설명이지. 자, 갑니다. 첫 번째. 여기는 없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녀석이 있어. 요 녀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쉬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샌드위치 정리고 그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고 수능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면 함수 fx보다 gx의 함수가 당연히 훨씬 더 크다. 그래프로 치자면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만약에 리미트, 극한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gx의 극한이 크다. 그게 다야? 같아질 수도 있다. 왜?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정의역에서는 x분의 1보다 x분의 2가 큰 거 명확하지. 근데 둘 다 리미트 붙여주면 둘 다 빵빵. 알았죠? 함수가 위에 있는 건 명확하지만 다가가고 있는 상태는 동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극한에서는 등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는 뭐 단독 출제로 개선형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얘는 학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참거짓 문제. 진입 판단형이라고 하지. 아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함께 참거짓 문제로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참거짓 문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녀석이 바로 샌드위치 정리. 근데 샌드위치 정리는 사실 옛날에는 할 말이 많았어. 왜냐면 함수의 극한보다 먼저 배우는 게 수열의 극한 및 급수였거든. 그 녀석을 배우다 보니까 샌드위치 정리에서 할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수열의 극한 급수가 미적분으로 빠져버리면서 할 얘기가 진짜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뭐다? gx라는 함수보다 크고 fx라는 함수보다 hx가 더 크다 이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살펴봤더니, a라고 할게. 이번에는 a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을 살펴봤더니 둘이 a라고 해놓고 왜 무한대로 씁니다. 동일한 값을 향해 가더라 이면 결론 뭐다? 가운데 있는 함수 fx의 극한은 뭐다? 알파로 수렴한다. 네. 오, 나 근데 a로 바꿨는데. 뭐 무한대, 이건 상관없어. 그냥 무한대로 해놨으면 다 무한대로 맞춰놔. 요렇게 됩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gx가 hx라고 먼저 하자. hx가 여기 있어. gx는 그보다 아래에 있대. 근데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f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그때 만약에 fx의 극한이 어디론가를 향해 다가간다 치자. 무한대로 향해 낫겠다 이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내 그림이랑 맞추려면 어쨌든 그러면 그 사이는 fx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위아래 튕기고 하면서 짜부대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도 누르고 아래에서도 누르면 가운데 햄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해서 툭 잘라가지고 요새 뭐 많이 먹는 그 베트남 샌드위치인가 뭔가 햄 치즈 샌드위치처럼 생겼지. 그래서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위에서는 짓누르고 아래에서는 올라가다 보니 짜부됩니다. 또는 극한 길이 비교하면은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알파니까 당연히 얘도 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랑 섞은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단순 연산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았어.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 근데 부등식이 등장하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해서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급수가 섞여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쉬워서 사실 요새는 뭐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수투에서는 워낙 쉬운 유형이라서.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도형에서 활용하는 극한 문제. 어떤 거? 19번 같은 거. 그 다음 20번은 이제 완전 모의고사 문제고요. 20번 모의고사 기출문제다. 자, 19번 같은 거. 이거 맞췄니? 풀긴 했니? 야, 못 풀었죠? 자, 19번 갑니다. 얘는 뭐예요?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자, 도형으로의 활용형 문제는 뭐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녀석을 먼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구하는 것에서 ft랑 gt라는 녀석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군.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다시 봐야지. 그러면서 ft, gt가 각각 뭐라고 돼 있어? x좌편, y좌편이네. 그럼 t는 어디에서 등장했어? a에서 등장했어.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나가는 거지. 함수 위에 있는 a라는 점 t, 3t의 제곱에 대하여 5가 꼭지점인데 5a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3대2라고 해놓고 2대3이구나.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럼 너는 내분점 좌표 공식 사용해주면 되겠지. 까먹었나?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자, 내분점의 공식은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길이비가 2대3이라는 게 포인트잖아. 여기도 2대3인 거야.
근데 전체의 길이를 지금 t로 잡고 있거든. 2대 3이면 전체를 5칸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왼쪽에서부터 2칸 같습니다잖아. 그럼 얘를 5칸으로 나누면 한 칸 한 칸당 5분의 t인데 2개 가세우니까 5분의 2t겠지. 그렇게 찾아가도 됩니다. 물론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내분 공식 한 번 더 알려줄게. 2대 3 내분 또는 2대 3 외분을 할 때는 그 길이비를 그냥 분모에 더하세요. 외분은 빼면 되고 내분은 더하면 돼. 그럼 분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뭐 크로스로 곱하고 뭐 자시고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이 b를 그냥 더하세요. 외분은 뺐겠죠. 근데 분자를 곱할 때는 하나하나씩 곱해줘야 될 거야. 분자를 계산할 때는. 그때 곱하는 순서는 5a를 2대 3이라고 하면은 5에서부터 시작해서 a로 끝나도록 2대 3을 그리는 거거든. 나는 이제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 그럼 여기다가 곱하는 순서 뭐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면 돼. 거꾸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어쨌든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5분의 2t 콤마 뭐야 이거? 5분의 6t 제곱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P에서 뭐 하래? 2대 3을 하는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고 OA의 수직. OA의 수직. 수직이면 당연히 무슨 얘기야? 그 기울기의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지금 OA의 기울기가 얼마야? 네? 3t 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t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t 플러스 5분의 6t 제곱.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래요? x. 그렇지.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주세요입니다. 가자. x절편 뭐예요? 그리고 y절편은 뭐예요? 네. GT는 5분의 6t 제곱 플러스 15분의 6 그리고 FT X절편은 뭐라고? y절편 뭐라고? 5분의 6t 제곱 플러스 그치. 그거 하면 이거야. 15분의 15분의 2랑 15분의 18로 한 거야, 나는 그냥. 네. 야, 씨, 엑셀편 언제 찾아, 이거, 씨. 인정. 아, 뭐야, 이게. 잠시만요. 하이? 왜? 얼마나 했어? 대전외고는 다 했어? 대전외고 다 했냐고. 잠깐만 있어봐. 요거만 하고 갈게. 아니야, 그렇게 쉽게 안 뒤져. 5분의 9t 아니냐, 이거? 일단 가 있어. 아니네, 5분의 9t가 아니네. 5분의 11t. 아닌가? 5분의 2t 플러스 18t 아니네. 세제곱 역함도 아닙니다. 네. 5분의 16t. 5분의 16t가 나온다. 아니야. 5분의 18t. 20t. 5분의. 아우, 나 암산한데. 5분의 18을 만들어야 되니까 5분의 16t. 아니, 5분의 20t. 4t네, 4t. 헐. 이거네. 나중에 한번 가면.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ft,
얘가 GT. 그냥 집어 넣으면 끝납니다. 분모는 뭐예요? 둘이 곱하니까 3분의 16 T3승. 분자는요, F에다가 T제곱을 곱하고 GT를 빼라는데 GT를 빼는 건 아무 의미 없지. 어차피 몇 차니까? 2차니까. 왜? 우리는 분모가 3차인 거 방금 확인했거든. 그럼 3차이 나오는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됐지? 그럼 뭐야? 4T의 3승. 뒤에 거는 의미 없음. 그럼 답은 뭐예요? 4분의 3이겠네요. 답 맞냐, 근데? 몇 번이야? 아, 답이 없어. 왜 6분의 5야? 나 또 계산 실수했냐? 못하냐? 나 이럴 때가 제일 허무한 거 알아? 아, 4t, 5분의 20t, 5분의 18t, 마이너스 5분의 6t 제곱. 맞는데? 자, 이거는 오타인 것 같아. 오타겠지 뭐. 우리 계산 틀린 거 없잖아. 오타겠지 뭐. 아니면 이게 나는 왠지 이거 못할 것 같다. GT를 아무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이런 문제 잘 없거든. 이거 아니었을까? 그럼 분자가 뭐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생각해주면 3분의 8이니까. 안 나. 뭐야? 어떡하죠? 문항 1번 문항을 6분의 5 말고 4분의 3으로 바꿀까? 뭐가? 아, 이거? 아니야. 뭐, 지금 어차피 답을 내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근데 답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수상하기는 하거든. 어. 3분의 16인데 분모가 6이 나오는 것부터 또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답이 아니라 문제가 오타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중간에 계산 실수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어차피 계산 실수가 중요하다, 답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극한의 활용 문제가 이게 달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가 봐요. 18번 풀었니? 18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하다 말았냐? 아, 18번 풀었어? 자, 19번 같은 활용형 문제와 18번 같은 활용형 문제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19번은 내가 마지막에 식을 먼저 봐 라고 했잖아. 근데 18번 문제는 그 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18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 P가 원점에 네. 예린아, 시장님보다 나중에 제대로 와야 될 것 끝나.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이거랑 직선 PQ의 y절편이 가까워지는 값. 요 두 개가 힌트지. 요 두 개에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뭐요? 그렇지. 얘가 알려주는 거는 뭐다? P의 X좌표가 0으로 그렇지. 얘를 알려주는 거죠. 네. 얘는 뭐다? 를 물어보는 거고. 얘가 뭐야? 여기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요 구조잖아. 그래서 아까 너가 말한 대로 P의 X좌표를 뭐로 잡아주세요? 미지수 T로 잡아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를 0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는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시오고, 마지막에 뭐다? 직선 PQ의 Y절편. 맞지? 그럼 직선 PQ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네. 갑니다. 그림을 이제 처음으로 볼게요. 뿅, 뿅,
뿅. 잘못 썼다. 자, 가자. 그럼 뭐야? 직선 PQ의 y 절편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직선 PQ의 방정식. 그럼 거기다가 x만에 0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직선 PQ는 어떻게 구해? P와 Q를 연결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겠죠? 그거예요. 두 점의 좌표를 찾아야죠. 근데 P는 내가 잡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필요해? 그럼 Q는 어떻게 잡을래? 그게 반지름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t제곱 플러스 4t제곱 콤마 0이 되는 거야. 4t 4승.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왜요? 네? 네. 끝났죠? 그럼 이제 x절편 알고 p 알고 q 알고 p 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찾고 기울기 찾고 지난 점 이용해서 직선 찾고 그 직선에 x에 0을 넣어주면 나오는 y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알았죠? 끝. 그런 구조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어려운 거는 끽해봐야 한 요 정도. 되었음?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어쩌다 보니 내가 테스트를 가지고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책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지금처럼 내가 이거 하나 개념 설명하고 나면은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어보고 개념 설명하면은 문제 풀어보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너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너가 얼마나 극한 연속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극한을 했고 내일 연속을 할 거지. 금요일날 연속을 할 거지. 근데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극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복습용 테스트가 따라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동안에는 그래서 너가 이제 이렇게까지 질문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해결을 하고 넘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업하면서 수업 때 교재를 좀 다루는 식으로 들어갈 거야.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숙제는 요거 1주차 요거 숙제 보면은 몇 문제냐면 겁나 많아요. 기본 문제 45문제 미정계수 28문제 총 몇 개냐 보자. 45, 28 다 기출이거든. 그 다음에 그래프가 27문제 어휴, 벌써 100문제 넘었어. 그 다음에 수식 활용 27개 어이구. 그 다음에 마지막 왜 또 기본 문제지? 연속이구나. 이거는 연속이랑 같이 있다. 그 다음에 도형 활용 19 여기까지만 보면은 몇 개야? 74? 대충 한 120개 130개 사이쯤 되겠다. 그치? 90 아니지 한 150개 정도 되겠다. 대략 150문제인데 자 금요일까지 150문제 가능? 해볼게요. 자, 못 풀 가능성이 나는 높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홀수 번 문제만 싹 다 풀어봐요. 그리고 더 풀 수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는 뒤에 유형부터 플러스 알파로 짝수번을 더 풀어와요. 알았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유형을 다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홀수번만 먼저 싹 풀어야 돼. 그리고 함수의 연속은 아닙니다. 함수의 극한만이에요. 네, 여기 연속 극한 같이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